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또 며칠 동안 계속 바빠서 또 아,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일차 강의고요. 시에텐 강의입니다. 그 리더십 훈련 부분의 세 번째 장 들어가죠. 제가 어제는 그 어머니 모시고 어, 경주 간포에 갔다가 포항 들렸다가 이제 왔고요. 그저께는 어, 당근에서 연락 온 분, 그다음에 기존에 전에 네이버 보고 그러니까 네이버 보고 연락하셨다가 뭐 기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개통 못 하셨던 분, 그다음에 어 오후쯤 돼가지고 다시 또 연락 오셔가지고 저 네이버 보고 개통해가지고 총 세 대를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물론 네이버도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무래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리 사장님께서 조금 집중하셔서 SNS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최소한 내 지역에 있는 선불 가입 희망자들은 내가 좀 잡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다 얘기 들어보면 경기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이 후불에 있는 시스템 중에 이제 결제 시스템 그것 때문에 결제 못하게 하려고 뭐 소액 결제 못하게 하려고 이제 선불 넘어오시는 분. 첫 번째 분이 그랬고 두 번째 분은 그 뭐 자기 명의로 이제 개통이 안 돼서 이제 와이프 명의로 하는데 와이프 명의로 개통을 몇 대 해준 데가 있어가지고 그게 기한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했던 부분이고 세 번째 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직권 해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 뭐 그 돈은 별로 내고 싶지 않고 해서 선불로 이렇게 넘어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우리 사람들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뭐 그렇겠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는 지인들 바꾸는 거는 이제 시기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 때문에 안 되고 지금 반드시 바꿔야 되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빨리 이렇게 그들이 날 찾게 이렇게 쭉 나의 정보들을 이렇게 좀 뿌려놔야 된다. 뭐 우리 센터장님이나 이런 분들 하는 것처럼 전단지, 뭐 명함, 뭐 이런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고객 유형 분석인데요. 첫 번째 고객의 개념 뭐냐면 사전적 의미로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손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죠. 필요한데 내가 뭘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줘서 그들이 나를 찾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한 회사의 정의는 고객은 신이고 황제이고 왕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응대해야 되는 거죠. 자, 고객 유형별 응대 기법인데요. 그 다음 장에 있는 거죠. 성별에 대한 응대 방법인데요. 첫 번째, 남성하고 여성이 통일되는데 남성은 성향이 독립성이 강하고 자신감이 있다. 그 다음에 합리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 다음에 정치, 경제 관심이 많다. 가부장적 가치관과 친구를 중시한다. 남편과 자녀 중심으로 생각한다. 남편과 자녀 중심이 아니고 남편과 자녀 중심 이건 여성 같은데? 이 부분은 밑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남편과 자녀 중심으로 생각한다. 이건 여성이 하는 건데. 자, 응대 방법은 남성의 같은 경우는 상담 시 통계 자료를 많이 가리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대외적인 자료를 굉장히 합니다. 약간 치밀한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좀 대외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받고 있는 부분들이 같이 이제 진행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또 그분들한테는 좀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질문 시 반문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궁금증을 보여줘라. 뭐냐면 반문을 많이 하다는 게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냐? 그러십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분이 계속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많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은 자기가 얘기하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반문이라는 것은 다시 묻는 거죠. 다시 말씀할 수 있도록 다시 묻는 거. 그래서 궁금증은 적극적으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는 분하고 호의를 써야 되겠죠. 많이 아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 어떤 그분하고 성향도 맞고 눈높이도 맞고
더군다나 우리 사업에 대해서 또 많이 아시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호일러 써가지고 이렇게 조인을 시켜드리면 되겠죠. 여성은 수동적인 면이 강하고 숫자 약하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자꾸 숫자 뭐 돈 얼마 번다 이런 막 큰 숫자 막 그림 그려주고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소비의 주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품의 어떤 퀄리티, 그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이득, 뭐 이런 거, 그리고 감성적이고 종중심이 많다. 그다음에 아까 남편과 자녀 중심을 생각한다. 무슨 얘기하면은 어 있으신 분들, 남편과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분들의 어떤 미래, 그분들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서 자꾸 터치를 돼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적으로 어떤 흐름에 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이게 어떤 부를 창출해 줬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기회고 이렇게 하는 게 남성분들한테는 동기부여가 된다면 여성분들한테는 이게 가정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조금 절약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한 집안에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절약하면 싸지고 이런 그런 부분 그런 터치 부분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응대 방법은 감성 마케팅으로 응대하라. 음?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나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 구체적인 사례나 그쵸 사례가 중요하죠. 어떤 자료보다 사례가 중요하죠. 어떤 아주머니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는 사례 같은 것이 더 중요하죠. 남자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신통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약간 그 남자분 같은 어떤 분이 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경쟁심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수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좀 반발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사장님이 잘하시면 결과 크게 만드실 거야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어느 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그런 게 좋죠. 두 번째 연령대별 응대 방법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대는 취업과 결혼 정년기죠.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의 최대 수혜자. 그래서 많이 압니다. 그리고 야망과 현실의 갈등 시기.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시기다. 그래서 당장 이분들한테 막 전업해라 이런 분들 별로 이렇게 잘 안 통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드림터치 제일 중요하다. 왜? 꿈이 없는 분들이 많아. 이 20대에는 꿈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렇게 좀 만져드리면 그러면 이제 좀 적극적으로 되죠. 그 다음에 멋진 인생 설계 그런 계획을 그냥 젊으니까 예를 들어서 40, 50 되는 사람들한테 뭐 10년 계획을 세워준다 그러면 길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한 20대 이분들한테 한 10년 계획 해봤자 30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누린다 이 생각하면 이분들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된다는 거죠. 더 받아들이기가 쉬워지고 그 다음에 소비 가구 매출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은 마켓 슈어가 큽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당장 뭐 어떤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 돈이라든지 이런 게 오로지 자기한테만 돈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쓰게끔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분들 자체가 뭐 영어, 뭐 핸드폰, 요금, 뭐 다른 쇼핑몰 어떤 상품들 이런 것들이 본인들을 위해서 쓰는 매출이기 때문에 그 매출 자체만으로도 이런 쉽게 혜택과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더 빨리 이해가 된다는 거죠. 아주 칼같이 찾아가지고 합니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요새 저도 이제 이거 뭐죠? 그 편의점 가서 하면은 페이커 가지고 결제하면 몇 프로 적립되고 막 이런 거 아주 그런 걸 잘 찾아요. 잘 찾아요. 젊으신 분들이랑. 자, 30대는 이제 가장이 됐죠. 가장이 됐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위한 어떤 플랜,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 증식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이제 불리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들어갈 돈이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불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에 가장 관심이 높다. 그 다음에 경제권은 주부지만 서로 상의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20대는 본인이 결정하면 합니다. 근데 30대는 와이프 또는 부인이면은 남편 뭐 이렇게 이제 상위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정권을 본인 혼자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해서 얻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나올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생활비 지출 급증에 대한 왜냐면 생활비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애들 크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연료비가 엄청나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그다음에 부업 정보로 가치 전달. 그게 무슨 얘기하면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든 사람들 많으니까 같이 이렇게 같이 공조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이 사업만한 플랜이 없다. 그다음에 이점과 혜택을 강조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안 하더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냥 쓰는 것만으로도 혜택이다. 쓰는 것만으로도 이점이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게 좋죠.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들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치고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는 말도 안 되는 거고 하시면서 혜택을 보시다가 조금씩 진행하다가 그것이 결과를 만들어지면 그때 한번 심사숙고 한번 해봐라. 그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40대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수적이 아주 급진적인 투자를 안 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기회가 없다고 보니까. 그다음 경제적 정년기 준비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정년 퇴임을 이제 준비할 시간이죠. 그다음에 가족의 안전, 자신의 건강이 자신의 건강이 이제 스스로 건강이 더 중요하되고 가족의 안전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험적인 것보다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부가 축적되고 이런 플랜이 굉장히 적절하죠. 그다음 폭넓은 교제와 대인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태조태 변화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시기죠. 40대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 변화 도전에 준비하는 화법을 구사해야 된다. 변화 도전에 준비하는 화법.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터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깍듯한 호칭과 경어 사용에 유의해야 된다. 무슨 얘기하면은 당연히 내가 나이가 많아도 이분들은 이미 가장입니다. 아니 나이가 어린 분들도 오시면 손님이니까 당연히 반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대하면 안 된다. 절대로. 항상. 그리고 직장 생활을 통한 수직 관계에 익숙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현실적인 노후 준비를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납득이 가게, 이해가 되게 그렇게 해야 되지 허황되게 막 뭐 10억, 20억 벌 수 있으면 이런 것보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이게 누적이 되고 또 내가 꾸준히 한다면 점점점 그 누적 액수가 커지고 그러다가 같이 사업하는 사람도 늘어나면 점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복제가 돼가지고 복리구조로 간다. 구조 자체가 복리구조로 간다. 중요하죠. 50대는 노후에 대한 불안이 아주 여실할 때입니다. 건강에 대한 생각도 많고 자녀 결혼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요. 그 다음에 건강 관심이 많은 시기,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고 전화 상담을 못 믿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전화 상담으로 안 되고 직접 만나서 그분들한테 또 실질적인 것도 좀 많이 좀 이렇게 보품도 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개통 막 이루어지는 걸 보면 조급해집니다. 그분들도. 여기 40대 갖고 있는 이런 장점들 쉽게 하면은 그뭐 폭넓은 교제하고 이런 것도 다 완전히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너무 자신감이 안 되고 막 밖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막 싸우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뭐 시켜야 된다. 이렇게 시켜야 된다. 세대별 연계 판매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세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여줘야 된다. 개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 되고 있는 게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고 지속적인 관리 필요하다. 뭐 어떤 얘기하면은 이분들은 경험이 많다 보니까 결과가 바로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이렇게 있지 않으면 자꾸 또 딴 생각을 하게 되죠. 이분들한테는 빨리 결과를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결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존재한다는 걸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장려금도 좀 조정하고 막 이렇게 수당을 받아가게끔 그분들 돈 크게 이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론대로 이렇게 현실화되는 것만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연들 주말 내일 토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여지없이 또 바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사업적인 면에서 또는 저희 사업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수적인 일들도 막 지금 또 막 이제 기지개가 펴지고 막 바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빨리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보상 플랜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해서 그 돈이 나한테 찍히면 또는 돈이 나한테 내 수중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사장님들이 자신감을 갖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게 된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빨리 찾으셔야 된다. 내가 잘하는 부분을 아주 쉽게 이거 야 이건 나는 그냥 뭐 특별한 노력이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오네 하는 그런 어떤 자신만의 노하우가 만들어지면 솔직히 뭐 사업은 그때부터 이제 그냥 저절로 굴러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것도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내가 결과를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의심하거나 뭐가 안 된다고 하거나 그럴 일은 없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이제 14회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